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눈도 왔는데 잘 내려오셨는지. 네네. 먼저 지금 가장 광주 전남 지역 핫 이슈가 KTX 개통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서대전역 경유 논란도 나오고, 근데 또 개통 시기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연기됐다. 네네. 현재 상황하고 문제점 대책 어떻게 보신가요? 우선 지금 호남선 KTX 노선은 2005년도, 그래 10년 전에 이미 그 오송에서 공주 그리고 익산을 잇는 이 노선이 결정되면서 운행 계획도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통 시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신규 노선으로 운행돼야 될 그런 어떤 KTX를 서대전으로 또 우회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국정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을 항의 면담했고 또 엊그제는 청와대 방문해서 강력하게 이 지역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주변에 있던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면서 도로 저속 처리될 경우에는 또 네. 혁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이전 임직원들에게 약속사항이죠. 그리고 이 호남선 KTX가 실제로 재기능을 하려면은 충분한 이 횟수하고 또 빠른 속도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20% 가까이를 서대전역으로 우회하게 한다면은 횟수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편해지고 또 속도가 무려 1시간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원래 계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의원님 대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도 하시고 네네. 했으니까 전공 분야시니까 최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종합계획안을 내놨는데 네네. 이게 지방에서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전체적인 평가하고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내용 중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 사무와 권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폭 이양하겠다, 이런 것이나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나 경찰자치 또 정당공천제 폐지, 이런 풀뿌리 자치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 실행 계획이 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어떤 장밋빛에 불과한 계획이 상당수 있고요. 특히 대도시,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청의 행정을 거의 이제 일반 행정부로 격화시키겠다는 그런 우려가 담아져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절반, 한 2,500만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도 대단히 제약된 자치권 범위 내에서도 대단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전주 완산구의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고, 또 성북구의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 또 나주시가 시행했던 그런 어떤 학교급식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속에서 나온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겠다 하는 이 발상은 다른 어떤 좋은 이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정말 반자치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이 전체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사무가 이양되면 재정도 같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 하면서도 겨우 행자부 장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세, 자동차세를 좀 늘려봐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오히려 국세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뭐 법인세 같은 것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라든가 또 오히려 지방 교부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겠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 그런 대책은 역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부 이번에 또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그냥 지방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지금까지 그 중앙이 사무는 내려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 사무는 내려보내면서 복지 재정은 제대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이 무슨 그 재정의 어떤 그 이 잘못 때문에 오히려 개혁을 해야 된다. 또 줄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어떻게 지방세율을 높이겠다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뭐 그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도 자기네들을 중앙적인 사고에서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 중앙의 의존적인 사고 또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권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겠다. 재정 문제를 다시 뭐 억울해지겠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 지방자치 종합발전 계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 혁신도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 성장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한전 사장께서 그 에너지밸리 사업을 네. 의욕적으로 지금 그 발표하셨고 또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그 애시당초부터 혁신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뿐만이 아니라 연관 기업 그리고 또 각종 R&D 기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대학 이런 것들이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학연 유치센터와 같은 에너지밸리 유치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과 또 연구소와 또 지자체 또 지역 대학이 함께 이런 에너지밸리 사업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라든가 또 이렇게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뭐 이런 대부분의 혁신 도시는 지역의 어떤 대학 또 R&D 기관 산업이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낸 성과이거든요. 아마 이 혁신 도시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서로 그 협력 체제가 제대로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인력 양성이 제대로 돼서 이전 기관이 요구하는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또 공급돼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이고 신속하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9일 남았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저조한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더불어서 새 지도부 리더십까지 시간이 얼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주시죠. 우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이고 각장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야당의 그 제대로 된 그 정책과 대안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친노 비노 또 호남과 그 비호남 이런 그 기존 언론들이 좀 깔아준 그런 이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가장 그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가장 악의적인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악의적인 어떤 그 이 구도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그 정책 대안과 또 야당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정당의 그 미래 비전에 대한 그 후보들의 좀 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전당대회도 그렇고 뭐 지역 현안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